에어컨 플러그도 뽑고 쪼리도 넣고 사다 놓은 생수가 그냥 마셔도 시원한 지금. 역시 가을은 짧고 겨울은 빠른데요.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이유 와이바입니다. 전기세 지옥에서 벗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바로 새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죠. 난방비 지옥. 그렇다고 우리가 옷을 두껍게 껴입고 잘 것도 아니고 팬티바람이 국룰이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난방으로 바닥은 따뜻하게 공기를 다시 한번 데워줄 전기난로가 필요한데요. 전기난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발열체를 가열해 열을 내보내는 전기 히터, 선풍기의 시원한 바람 대신 팬을 통해 따뜻한 바람을 내보내는 온풍기, 철제를 가열해 주변의 찬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라디에이터 컨벡터까지. 우리가 또 누구예요? 빨리빨리 민족으로서 추위라는 급한 불을 끄는 데 있어서 전기 히터가 단연코 속도면에서 정말 좋은데요. 근데 저희 집에는 애 둘이 있잖아요. 호기심이 정말 많은 강아지 2마리가 있다 보니까 아쉽게도 쓰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온풍기 같은 경우는 현재 루메나에, 또 이제 요즘 루메나 하면은 가습기도 그렇고 디자인 정말 잘 빼기로 유명하잖아요. 디자인에 반해서 데려온 루메나의 온풍기를 쓰고 있는데, 온풍기는 되게 명확해요. 완벽하게 온도를 내어주는 대신에 또 완벽하게 습도를 가져가 버립니다. 딱 어떤 느낌이냐면 자동차에서 히터 틀었을 때 그 느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과 중에 빠르게, 수족냉증인 분들 있잖아요. 빠르게 손과 발을 녹이는데 너무 안성맞춤이고요. 그러면서 온풍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인 소음이 있다 보니까 수면 시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바로 컨벡터인데요. 노르웨이 브랜드 미레 컨벡터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필요한 공간에 맞는 낮은 소비 전력의 제품이 있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미레 1500 다이얼 제품이고 128,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1500 이외에 1200의 소비 전력 제품도 있기 때문에 공간 면적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은 복잡한 세상, 단순하고 심플한 게 최고죠. 정말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공간이라든지 인테리어에 전혀 타지 않는 화이트, 유광의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양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연상하게 하는 사각 쉐입의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정말 초슬림이고요. 85에 45, 그리고 두께는 8.5로 A3 포스터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작의 경우도 이 디자인만큼이나 정말 간단한데요. 세기 조절을 할 수 있는 다이얼 하나만 있기 때문에 전원 버튼을 키시고 다이얼로 조절을 하면 끝납니다. 요즘 나오는 신제품 같은 경우는 LED 창도 있고요. 꺼짐과 켜짐이라는 타이머의 기능도 있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만으로도 정말 충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동 온도 유지 장치가 있어요. 처음에 강으로 켜두신 다음에 원하는 느낌의 온도가 됐을 때 강에서 약의 방향으로 한번 돌려주시면 딸깍 소리가 나거든요. 온도보다 낮아지면 다시 작동을 하고요. 온도가 유지되고 있으면 작동을 멈추는 방식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머가 필요하지는 않더라고요. 히터와 온풍기가 그 따뜻함과 뜨거움의 어느 중간이 훅 들어오는 아주 빠른 느낌이라면 사실 컨벡터 같은 경우는 따뜻하다, 뜨겁다라는 표현보다는 훈훈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집안을 딱 들어섰을 때 쌀쌀맞은 그 공기를 온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컨벡터인 것 같더라고요.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넘어졌을 때와 과열 시에 대한 안전장치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열감지 스티커가 있어서 빨간색이면 가열이 돼서 만지지 마셔야 되고요. 검정색일 경우에는 식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동을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바퀴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되게 편하고요. 그래서 안방에 쓰시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서 잠깐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정말 좋고, 샤오미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벽걸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공간의 제약이 없다고 사실 말하는데 벽을 뚫기도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컨벡터 자체가 대류현상의 원리를 이용한 제품이다 보니까 바닥에 위치하면 위치할수록 효율적이라서 저는 굳이 벽걸이를 쓸 이유가 없더라고요. IPX 4등급, 말 그대로 생활 방수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물이 닿는 건 당연히 권장하지 않고요. 만약에 화장실에서 조금 더 빠르게 샤워를 한다던가 볼일을 보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온풍기 제품을 추천드리고, 아니면 느긋하게 반신욕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욕조에서 샤워를 한다던가 이럴 때는 이 컨벡터 제품이 은은한 그런 느낌에서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컨벡터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수면의 목적이 정말 컸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난방을 켜도 거실부터 방 안까지 다 통창이다 보니까 난방의 효율이 되게 떨어지고 외풍이 돌아요. 그래서 이 컨벡터와 함께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확실히 잠잘 때 그런 찬 기운이 어느 정도 잡히는 맛이 있고 쾌적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현재까지 쓰면서 건조함을 느끼지 않아서 요 점도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최대의 문제는 전기세, 누진세죠. 특히 이 온열기기 중에서 컨벡터 라디에이터는 전기를 잡아먹는 귀신으로 정말 유명한데, 10만원대에 데려와서 잘못 과사용하면은 거의 매달 한 대값 이상을 낼 수도 있게 되는, 그래서 이 전기세를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요. 1500W 기준 8시간 사용한다고 했을 때 30일에 63,11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누진세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저희 집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여름을 제외하고 사용하는 전력량이 평균 220W 정도라 누진세를 계산해 봤더니 144,480원이 계산되더라고요. 겨울철 난방비가 20만원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아껴야 함께 쓰는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본가의 태양광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특히 발코니 확장, 아니면 저처럼 통창이라서 외풍이 도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매트 시공을 하다 보니까 난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분들은 아마 난방기구를 정말 많이들 찾고 계실 거예요. 난방을 잘 켜고 전기요를 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몸의 뒷부분은 따뜻하고 뜨끈한데 반대로 몸의 윗부분은 그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찬기? 특히나 저처럼 이런 수면에 민감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컨벡터 하나를 난방과 효율적으로 섞어서 사용하시면요, 훨씬 더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전기세, 누진세는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 와이바이, 바이바이!